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재차 $20를 하회하면서 셰일오일 기업들에 대한 신용 리스크를 안고 있는 데다가 기업들의 실적은 부진하고 또 소매 판매와 이 산업 생산 등 경제 지표가 크게 악화됐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된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요. 자, 오늘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치 510만 건을 넘어선 520만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와 S&P는 하락권에서 그리고 나스닥이 홀로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상황 자세하게 잠시 후에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경제 재개와 관련해서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한 이 기대감도 조금은 안고 있는 모습인데요. 잠시 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시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시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준 차장님 그리고 황금연못 트레이더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요일마다 함께해주고 계시는 두 분인데요. 먼저 황금연못 트레이더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방송을 들어오다 보니까는 옆에 건물에 봄의 다른 말은 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봄의 다른 말은 힘, 우리 힘내요라고 써 있는데. 아마 이제 이런 말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만들어진 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증시는 힘내요라는 말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주변의 상황들은 그렇게 썩 나아지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라든가 또는 우리 선물시장의 해외 선물시장의 변동이 상당히 좀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우리 뭐 징검다리 휴일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어떻게 잘 대응할까라는 거가 정말 그냥 대응의 영역으로 오늘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예측하기보다는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준 차장님도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봄은 힘이라고 하는데 힘 좀 나시나요? 네. 뭐 저는 힘이 나는데 네, 저는 증시는 좀 힘을 빠져줬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아직 같이 못 가고 있으니까 네, 좀 힘을 빼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약간 부작용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딱히 코로나 사태가 많이 이렇게 완화된 건 아닌데 증시는 그래도 마치 이미 끝난 듯이 네. 좀 많이 오르는 감이 있는데 오늘 저희와 같이 조금 더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 차장님 그리고 황금정보 트레이더님과 이 시간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현재 선물시장 시세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네, 지수 선물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4% 하락세입니다. 2,762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전장 대비 0.37% 오름세입니다. 8,62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27% 내림세입니다. 25.9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 시세입니다. 0.78% 오름세입니다. 1,753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38% 하락세입니다. 1.0897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지수 선물이 오늘 다시 좀 반등을 해주는가 싶더니 이 경제 지표가 다시 한번 좀 악화가 되면서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은 크게 위축된 수치로 확인이 됐고 오늘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20만 명 증가로 예상치보다는 증가했지만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떨어졌다는 점 이런 부분들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일단 모든 지표들이 거의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게 나온 것도 있고 좋게 나온 것도 있고 한데 대부분은 예상치와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뉴스예요. 불안감이 어떻게 보면 해소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실적 발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실적이 지금 예상보다는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어서 네. 그런 요인들이 조금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도 있을 것 같고 지금 트럼프는 또 이제 산업 활동을 이제 재개하겠다, 5월 초부터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또 주지사들과 또 말이 이렇게 엇갈리면서 이런 것도 좀 압박을 주는 요인인 것 같고 이런 부분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상품별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오늘은 어떤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신캐스터 이수연입니다. 시장은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그 상승폭을 좀 줄여내고 다우존스와 S&P 같은 경우는 하락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가 1% 넘게 빠지면서 23,239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P 500의 경우는 0.5% 하락해서 2,769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혼자 지금 상승 중인데요. 0.23% 상승해서 8,41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함께 전해지는 속보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상회한 520만 명을 라는 수치를 발표하면서 하락 전환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주들이 다우존스 지수에서 가장 돋보이고 S&P 지수에서도 기술주가 활약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가 이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가 큰 수혜를 얻을 것이라고 분석을 내놓으면서 넷플릭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넷플릭스가 지금 2.93% 상승을 해서 439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차트 보시면 3월 16일쯤에 298.84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오늘까지 440달러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외신 소식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우리의 공격적인 전략이 작동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면서 데이터를 봤을 때 신규 확진자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일 날 경제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어떤 지침이 선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미국 동부 7개 주와 서부 3개 주, 이 10개 주에서는 이미 참모들이 모여서 어떻게 경제 활동을 재개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확산 속도가 가장 빨랐던 뉴욕주도 포함이 돼 있어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주나 고령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주에서는 인구가 밀집되고 대도시 같은 주랑은 또 다른 지침을 발표를 해야 할 것이고 이미 코로나 확산이 정점을 찍은 주에서는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판단 기준을 세우는데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곧 어떤 지침이 발표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최악의 수치를 발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소비 지표와 생산 지표에 이어서 1분기 기업 실적 악화까지 트리플 쇼크에 빠지고 있다는 정보인데요. 셧다운 지침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의 큰 축인 소비와 생산 지표가 모두 무너지면서 이 여파 때문에 기업 실적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미 상무부에 따르면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8.7% 줄어들어서
1992년 이후 역대 최대 폭의 감소라고 밝혔습니다. 이 산업 생산 역시 전월 대비 5.4%가 감소해서 74년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연준은 이러한 수치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수개월 동안 악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업 실적들도 언택트 수혜주들을 제외하고는 실적 폭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발표되고 있는 월가 은행들의 1분기 수익은 모두 반토막이 났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의 수익이 46%가 줄었고 BOA와 시티그룹도 각각 45%, 46%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각국 정부의 돈풀기 정책 때문에 전 세계 재정 적자가 8조 달러까지 올랐다고 하거든요. 좀처럼 완화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다가 이미 GDP 대비 재정 적자가 105%가 넘어가면서 각국 정부들이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내놓는데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혼조세를 오르거나 아니면은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이 위태위태해 보여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좀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오늘 방송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수요가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죠. 오펙 플러스가 내놓은 감산 합의가 벌써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유가가 20달러 선까지 붕괴되면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유가는 0.86% 올라서 다행히도 20선은 회복해 주었지만 아직도 위태위태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날 국제 유가 하락은 IEA가 4월 하루 원유 수요가 2,900만 배럴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을 한 점이 악재로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수요 감소가 25년 동안 보지 못한 최악의 수준이다라는 평가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하루 970만 배럴은 당연히 턱없이 부족한 감산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죠. 주요 20개국에서 한국, 미국, 중국, 인도 등이 이 전략 비축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점도 시장에는 악영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미국 내 감산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 텍사스주 원유 생산량에 대한 합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10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에 다다르지 못하면서 원유가 미국에서도 쌓여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산 합의 이행이 너무 느린 데다가 추가적인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수요 압박이 완화될 때까지는 유가가 추가적인 하락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유가는 울고 있는데 골드는 또 활짝 웃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에서 확인해 볼 텐데요. 금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금값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초안전자산의 매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먼저 빌 바루치 블루라인 캐피털 대표가 CNBC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올해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본다면서 투자 포트폴리오에 금을 꼭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금값이 0.98%, 1%까지 상승을 해서 1,75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런데 바루치 대표는 금값이 1,700달러 선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값이 만약에 1,700달러까지 하락을 하면 그때가 절호의 찬스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각국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꺼내들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이 대표적인 인플레 해지 상품으로 꼽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치솟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제 포트폴리오에도 금을 좀 담아볼까 고민을 해보던 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요. 오늘 외신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 목요일, 오늘은 또 황금연모 트레이더님과 준 차장님 모셨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트레이딩 타임 진행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준 차장님, 황금연모 트레이더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도 먼저 S&P 500부터 지수 선물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봉상으로는 0.7%가량 그래도 올려 세우고는 있는 상황.
S&P 500 지금 0.5%가량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경제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실망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현재 두 분은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방향이 바뀌었네요. 준 차장님 매수 그리고 황금연무 트레이더님 매도 의견 주셨는데 자, 연무 트레이더님부터 먼저 전략 확인할게요. 네, 오늘 전략은 뭐 대응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를 드려놨는데요. 사실 지표 나오는 거 보고 또 어저께는 이제 오랜만에 조정을 좀 받았었고 지난주 목요일 날도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S&P를. 근데 그날 변동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금요일 날도 오르고 월요일 날도 오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하락이다 이런 거보다는 조금 열기를 식힐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나스닥은 강세이고 S&P는 이제 어제에 이어서 같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봉상의 위치에서도 그러니까 되돌림이 한 절반 정도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지난번에 급락한 이후에 절반 정도 와 있는데 여기 지금 넘지 못하고 있어서 여기 흐름에서도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고 이걸 또 우리가 분차트로 가도 분차트 보면 내리 상승을 쭉 보이다가 15일부터 흔들림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매수세는 결국 더 많이 떨어져야만이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고 매도세는 올라오면은 매도를 하려고 하지 매수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응권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 영역이 좋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예측보다는 대응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개장과 함께 좀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좀 매도를 들어가 봐도 좋을까요? 아니면 좀 올라오는 걸 기다렸다가 들어갈까요? 우리 거래할 때 이제 조금 빠른 차트를 보느냐 아니면은 추세 차트를 보느냐의 차이거든요. 추세는 지금의 방향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30분이나 60분 차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흐름의 방향이 앞에 고점을 왼쪽 산이 높죠. 왼쪽 산을 넘지 못하고 흘러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우하향이 되지 않겠냐라는 걸로 보게 되고 이 흐름에서는 일단 매수보다는 매도가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앞에 오늘 낮에죠. 낮에 한 4시 때에 고점을 만들고 다시 한번 또 우리 9시 40분, 9시 반 때 실업상 나올 때 이때 고점 만들고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대응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10분 차트입니다. 네. 10분 차트를 보면은 지금 안 사면 금방 뭐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죠. 10분 봉이 하나, 둘, 세 개가 강력하게 나오고 지금 4개째, 5개째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게 5개째면은 50분 거의 1시간을 빠졌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1시간 정도로 빠지게 되면 일시적으로 S&P는 나스닥은 올라와 있는데 S&P만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발을 맞추려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 음봉이 크게 물량이 나왔었던 자리가 여기부터 10시 40분 여기 봉 3개째죠. 이 봉 3개째가 매도 물량이 크기 때문에 거의 아마 대략적으로 시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2,767 정도 조금 기다리셨다가 2,767포인트 정도 오면은 이 구간 정도에서는 이제 매도를 들어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금 상황에서 2,767선 정도로 반등이 올라왔을 때 그때는 매도로 봐도 좋겠다. 이렇게 전략을 일단 주셨고요. 이번에는 준 차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일단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네. 지금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 나왔던 산업 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가 거의 최악의 수치로 확인이 됐고 이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이 계속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뭐 지난주에 비해서는 지난주 660만 건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상황이기는 해요. 그렇죠. 이런 네.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어떨지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지금 지표들만 보면은 거의 뭐 세상이 망한 거예요. 이거 보면은 네. 3월 소매 판매 92년 이후 최악. 네. 뭐 산업 생산 5.4% 감소하면서 46년 이후 최악. 3월 절반만 반영, 4월엔 더 나빠질 것. 네. 그리고 또 뉴욕 또 연준 무슨 지표는 마이너스 78인가에서 지표 생긴 뒤로 또 최악을 기록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지표만 보면은 진짜 더 이상 미국 경제는 미래가 없다고 보여질 정도인데 이미 이 지표들은 이제 저희가
본 거잖아요. 그리고 예상도 했고. 그러니까 네. 저는 이거는 일단 불안감이 해소됐다고 일단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도 지금 4월이 더 나쁠 거거든요. 지금 그쵸. 네, 지금은 이제 아직 완전히 다 반영된 게 아니고 네네. 이제 4월부터 나올 지표들이 진짜로 반영될 이제 실제 코로나 여파를 이제 그쵸. 달 전체가 받은 네네. 게 나오는 거니까 사실 더 안 좋을 거예요. 근데 네. 더 안 좋다는 거를 또 모든 투자자들이 이미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사실 이 일봉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4월달 이후로도 뉴욕주의 뭐 사망자는 매일 새로 사망자 수가 경신을 계속 거듭돼도 결과적으로는 계속 올라오는 그림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저희 이제 최악을 찍었던 시점, 그 시점부터 해서 이제 연준의 적극적인 뭐 대응 정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패닉 단계는 지났고 투자자들의 이제 센티멘트 뭐라 그러죠? 투자 분위기라고 할까요? 네네. 그게 그냥 한번 약간 좀 변한 것 같아요. 다들 이제 긍정적으로 코로나만 지나가면 다시 오르겠지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증시가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살짝 출렁일진 몰라도 네. 결국은 오를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눌러줄 때 그냥 계속 매수가 들어가고 사실 시장에 지금 유동성이 넘쳐나거든요. 그 맞아요. 유동성이 사실 지금 골드 아니면 지금 계속 지수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네. 그래서 이 흐름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하지만 뭐 이제 진짜 실질적인 이제 뭐 이제 부도나는 회사도 분명히 나올 가능성도 높고 네네. 실직자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이제 뭐 모기지 연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나올 때 한번 다시 출렁이면서 조금 또 급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미 이 투자자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지금 상승만을 바라보고 안 좋게 나오는 지표들도 조금 좋게 해석하려는 마음이 조금 더 지금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흐름이 있을 걸로 보이고 지금 근데 사실 문제들은 좀 있어요. 지금 그 이제 연준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구제 프로그램 이제 4월 3일부터 실행한 게 있는데 이게 네. 한 3,500억 달러 정도거든요. 근데 벌써 이게 10일 조금 남짓한 기간 만에 거의 다 지금 벌써 소진이 돼서 다시 또 추가를 해야 될 정도로 이제 중소기업들의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게 급증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또 지금 계속 이제 은행권들의 지금 실적 발표가 계속 나왔는데 이 실적 발표가 지금 거의 한 예상치보다 반 정도 안 좋게 나온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것도 조금 자세히 보면은 요거는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좋은 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좋은 점은 아니지만 예상보다는 조금 좋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게 보면은 실적에서 이제 실적이 한 반 정도로 감소했는데 여기서 이제 대송충당금이라는 그런 계정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은행에서 뭐 대출을 100억 정도 해줬는데 이게 불안한 거죠. 다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네. 그래서 한 50억 정도는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요즘은 특히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뭐 경제가 안 좋으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60억 정도를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금액을 미리 빼놓고 이렇게 장부 처리를 하려고 빼놓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실적으로 안 잡히면서 조금 더 안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너무 안 좋더라도 이거를 또 그렇게 막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냥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지표가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다 지표 그대로 뭐 이렇게 뭐 90년 만에 최악이다 이런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 지금 뭐 세상이 변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지표가 그렇게 또 큰 영향은 안 줄 수도 있고 이게 또 말을 들어보면 이 코로나 사태가 20년 전에만 발생했다면 진짜 대공황보다 더 큰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저희는 비대면으로 모든 걸 처리하는 그런 시대로 너무 넘어왔기 때문에 코로나의 여파가 지금 오히려 해서 조금 좀 적다. 그래도 지금도 피해가 막심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20년 전에 발생했을 때보다는 훨씬 네, 네. 좋은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네. 아무튼 저는 지금 투자자의 심리 상태가 계속 좀 밝은 것만 보려고 하고 이래서 지금 계속 증시 쪽이랑 이런 골드 쪽으로 조금 자산이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언젠가 조정은 한번 나올 테지만 지금은 약간 흐름이 조금 상승하는 흐름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경제 지표들은 사실 좀 많이 과대하게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언론들에 우리가 접하는 것들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너무 크게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일단 시장이 지금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조금 더 반응하는 모습,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좀 끌고 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 측면에서 또 유동성까지 계속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좀 들어 올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수 선물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무 트레이더님 매도 의견 그리고 준 차장님 매수 의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크루드 오일은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감산에 대한 합의가 있었지만 어제 원유 재고가 사상 최대폭으로 급증을 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1,900만 배럴 가량의 증가로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서 지금 20달러 선에서 위태롭게 움직이다가 조금 전에 20달러를 이탈한 모습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두 분은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지금은 모두 다 관망이네요. 그러게요. 저도 관망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연무 트레이더님부터 먼저 전략 주시죠. 네, 사실 오일에 대해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50불, 뭐 40불 이럴 때 10%가 빠지면 400틱이 빠지니까 네. 굉장히 커 보이는데 지금 20불이면 우리 이제 소위 주식으로 따지면 잡주가 돼 버렸거든요. 네. 잡주는 어떤 바람몰이가 있으면 확 올라오고 시장에 관심이 없으면 누가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20년 전에 이게 발생했었던 더 네. 공황이다라고 하는데 20년 전에 발생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는. 환경이 그렇게 더 나쁘지 않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이런 일로 발생되는 것이지 20년 전에 뭐 제 나이로 따진다면 30살이에요. 그래서 네. 그때 우리가 해외에서 환불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어쨌든 모든 것은 유동성, 그러니까 수급의 힘이죠. 매수자와 매도자가 넘치는 돈이 갈 데가 없으면 결국에는 약간의 비정상적인 걸 알면서도 매수를 들어간다거나 또는 비정상적인, 이게 예를 들어 오일이 빠지는 걸 알면서도 뭐 과격한 매도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거의 다 투기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가가 많이 빠져서 우리가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공장에 대한 수요가, 즉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나쁠 게 없잖아요. 기름이 당연히 많이 쓰여지는데 안 돌아가니까 자꾸 유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솟아오르는 기름은, 오일은 그대로 차 있는데 사용하는 수요 측에서는 적어지니까 발생하는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11시 반에 원주재고 발표도 좀 있고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월물이 이제 내일이면은 마감이 됩니다. 이 5월물, 그렇죠. 5월물이 마감이 되는데 현재의 크루드 오일을 놓고 봤을 때는 매도를 해도 그렇게 막 예전같이 팍팍팍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아닌 것 같고 매수를 하려면 누군가가 큰 어떤 이슈를 좀 갖고 들어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 하나도 없죠. 네, 네. 오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군가는 걸립니다. 누군가 우리 이제 그런 표현을 하자 불꽃놀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누가 걸리냐. 아까도 우리 우스갯소리로 개미는 뭐 흩어지면 살고 모이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뭐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개미 투자자들은 흩어지면 살고 모이면 한 곳으로 다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오일 같은 경우도 누군가는 분명하게 여기에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매수를 조금 해볼 때가 되는 게 아닌가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떨어지는 칼날이 조금 날카롭다 보니까 조금은 더 관망을 좀 하고 20불에 대한 안정 그리고 월물이 끝나면 6월물은 가격 차이가 너무 나서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게요. 잘 해석을 좀 못 하겠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마음은 매수인데 현실은 아직까지는 매도 흐름이기 때문에 그냥 관망이 차라리 낫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매수 쪽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좀 섣부르죠. 아직은. 그래서 지금은 좀 조심하자 이런 의견이시고 준 차장님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네, 저는 지금 어제부터 제가 네. 이거를 보니까 5월물하고 6월물의 이제 스프레드가 네. 지금 너무 벌어져 있어요. 지금 그쵸. 6월물하고 7월물은 한 4불 정도인데 네. 5월물하고 6월물은 지금 어제는 한 7.2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모의 투자를 이렇게 네네. 해봤는데 돈을 계속 벌었어요. 그러니까 5월물하고 6월물의 스프레드 이게 한 6.7 이상일 때 네. 그때 5월물을 매수하고 6월물을 매도해서 그렇게 한 3번 정도를 해봤는데 네. 수익이 다 잘 나더라고요. 그리고 손해가 나더라도 손해가 100불 안팎이어서 그렇게 위험도 크지 않을 뿐더러 수익은 그거보다 제가 3번 해서 한 300불 정도를 벌었거든요. 네. 이게 실제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은 근데 6월물이 조금 더 떨어져 있어서 아마 지금
그런 스프레드 거래를 하는 게 좀 늘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제는 5월물이 1%가 올랐고 6월물이 2%가 오른 그런 시점도 많았거든요. 그때 스프레드가 한 6.7 이상일 때 들어가면 거의 100%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하고 아직 그 다음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 수요일이 만기인데 네. 보통 화요일에 이제 아마 닫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가 시간이 남았는데 5월물하고 6월물의 스프레드 차가 한 6.7 이상일 때, 그리고 6월물이 5월물보다 상승폭이 0.5 더 올라갈 때, 그러니까 뭐 5월물이 뭐 1% 올랐는데 6월물이 1.5% 오르고 있다. 네. 그럴 때는 100%입니다. 네, 근데 또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아마 스프레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6월물이 더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요거 한번 거래 보시다가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졌을 때 한번 들어가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손해가 나더라도 많이 안 나거든요. 네, 네. 어차피 5월물을 사고 6월물을 파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해지 비슷하게 되는 거라서, 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6월물을 매도하고 5월물을 매수해라.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이거 제가 원래는 어저께, 그러니까 그저께죠. 네. 그 텍사스 철도위원회 네네. 감산 회의를 제가 되게 기다리셨죠? 네네, 엄청 제가 막 새벽까지도 뉴스를 보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아무런 말이 없이 그냥 특별히 뭐 결론된 게 없다 이렇게 나오면서 조금 그것도 분명히 압박을 하는 요인이 돼서 아마 20불이 깨지고 뭐 그런 장면도 나왔을 것 같은데 아직 한 번 더 남았습니다. 21일 날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한번 뭔가 나올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 그것에 대해 약간 관망세도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근데 저점은 19.20 저번에도 아마 19.30인가 그때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9불이 아마 저점으로 지금 계속 확인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아직 충분히 매수를 들어가도 좋은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일단 뭐 웨이드앤시를 들긴 했는데 그래도 매수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확률적으로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다 오늘은 관방 의견을 주시긴 했지만 조금 더 매수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그래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머준 차장님 같은 경우는 이 스프레드 거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러게요. 6월물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본 바로는 이 스프레드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지금 5월물이죠. 이 월물에서 뭐 쇼커버링도 나오고 그래서 좀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도 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계속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저희는 외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전해지는 속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 가지 뉴스를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에 따른 실업 여파 때문에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안전자산 소비 심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들이 폐쇄 조치를 연장하고 리세션 불안감도 고조되면서 추가적인 펀더멘털 악화로 인해서 일본의 엔화나 스위스 프랑 같은 안전자산보다는 달러 선호 현상이 더 짙어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도에서 제시하는 저항선이 100달러 선이고 최근에 99달러 근방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99.7달러 이 부근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달러 인덱스가 0.24% 상승해서 딱 99.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데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달러 거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가 이야기 잠깐 해볼 텐데요. 오펙이 글로벌 석유 수요에 대한 예상치를 다시 한번 하향 조정했습니다.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는 600만 배럴 감소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하루 690만 배럴까지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이 나왔고요. 오펙은 이 수요 예측에 대해서 하향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 가능성, 특히 2분기 조정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외신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IEA가 어제 발표한 수치가 2,900만 배럴 감소거든요. 또 많은 전문가들이 2,000만 배럴까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기사가 너무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오펙의 예상치를 믿기는 약간 어려운 상황이고요. 과연 실물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속보들 전해드렸습니다.
네, 속보 다시 한번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일과 관련한 소식들 또 전해지고 있는데 자, 함께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골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가 지금 1,75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0.8%가량 다시금 또 올려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미국의 이 경제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다시금 경기 침체 우려에 안전자산으로 쏠리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현재 구간에서는 좀 어떻게 방향 보는 것이 좋을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엔 준 차장님 매수 그리고 연모트레이더님 매도 의견 주셨네요. 연모트레이더님 전략 먼저 확인할게요. 네, 최근에는 S&P가 상승을 하면 골드도 같이 상승을 하고 네. 또 하락을 하면 이제 같이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 방향에 따라서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우리가 이제 금 하면은 대체 상품 또는 안전 자산의 하나 뭐 여러 가지의 정말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이제 1,700불 뭐 2,000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가면 세상 사람들이 다 금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금 캐러 가야 되고 뭐 이러는데 그렇게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우리 상품의 원리가 그러니까 유가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유가가 정말 예전에 그 공황 때나 가서 또 16불을 깨고 뭐 정말 10불대로 간다면 우리 그 엑스모빌을 비롯한 원유 관련된 이런 그 정유사들은 다 우리 지금 똑같아요. 우리 지금 항공사가 똑같아지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사우디도 살아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금도 저는 지금 상태가 지금까지는 이런 인플레이에 대한 효과 또 뭐 여러 가지 뭐 안전자산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상승을 했지만 저는 1,700불 이상에서는 다 투기적인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그 1,700불 이상이 간다면 현물에서 금 시세가 얼마나 높겠어요. 그쵸. 그래도 그렇게 되면 수요도 없어. 가격 호가 우리 이제 부동산 얘기하잖아. 호가만 높아지지 수요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런 흐름에서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1,700불 이상에서는 움직임이 너무 빨라가지고 골드가 이게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이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이제 가격이 높다 보니까 뭐 몇백 틱은 기본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 제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꽃놀이패를 누가 잡을 것이냐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 자꾸 언론에서 금 더 가요, 더 가요 이렇게 되면 개인들은 더 가는 줄 알고 정말 장기 베팅해야지. 장기 베팅할 거면 차라리 좋은 주식이 더 많은데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금에 이렇게 우리 수천님하고 다른 의견이지만 장기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서는 매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1,700달러 위에서는 좀 투기적인 거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1,700선까지 넘고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매도 보시는데 지금 그럼 매도를 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도해도 된다고 봅니다. 아까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올 때에 마저 끌어올렸잖아요. 끌어올리고 나서 굉장히 그때 한 200틱 정도가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지금 시간에 또 약간 되돌리고 있는데 한 번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무너진다는 것보다는 이제 팔고 나가는 세력들은 지금은 수량이 작으니까 조금만 들어 올려도 주가가 우리 그러니까 급등주들처럼 파닥거리고 이제 튀어 오르잖아요.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물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흐름을 느낌으로 본다면은 골드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단 그러니까 매도가 추격 매도보다 이제 최대한 어느 선을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1,700 뭐 60선 60, 50 그러니까 60에서 55 사이에서는 매도권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756달러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1,760에서 55달러 선. 아까 지표 발표 후에 조금 올라오다가 60선 정도에서 다시 꺾이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이 선에서는 좀 매도로 보는 것이 더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준 차장님은 계속 매수예요? 저는 방송 시작하고부터 매수로 골드는 그냥 매수를 드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약간 공급 쪽으로도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고 수요 쪽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진짜 반반일 수가 있는데 워낙 돈이 풀린 게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골드 가격은
조금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보는데 일단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남아프리카나 그런 쪽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렇게 광산 같은 데가 조금 뭐 이렇게 조업이 중단된 거죠. 네. 그런 거를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은 수요 쪽에서 그러니까 공급 쪽에서 한 10% 내지 15% 정도의 감소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수요적인 측면을 보면은 인도가 지금 봉쇄령이 내려졌잖아요. 네, 근데 네. 원래 인도가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결혼이나 축제나 뭐해서 금소비가 가장 많은 예, 시기입니다. 예. 근데 지금 그런 게 다 그냥 봉쇄가 되다 보니까 아예 보석상들도 그냥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약간 뭐 수요 쪽에 이제 감소가 있어서 뭐 이렇게 서로 상쇄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그냥 이제 연준의 유동성에 힘을 입어서 당연히 지금 워낙 풀린 돈이 많다 보니까 골드 네. 가격이랑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 역시 이렇게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도 계속 지금 살아나고 있고, 네, 그래서 골드는 일단 1,800까지는 네. 시도를 할 것이고, 1,800을 또 깨냐 안 깨냐에 따라서 네. 분명히 뭐 몇 번의 또 하락과 반복을 거듭하면서 만약에 1,800이 깨진다면은 진짜 뭐 1,900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정도로 지금 워낙 골드 쪽으로는 계속 그냥 자금이 몰려들어오고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뭐 물론 그게 버블일 수도 있죠. 당연히 그쵸. 어느 정도의 버블도 쌓여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꺼질 버블은 아니니까, 네, 당분간은 조금 더 당분간. 오를 여지가 있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유동성을 계속해서 풀고 있는 상황에서 좀 금의 이런 해지 수요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금은 당분간은 좀 오를 것 같다라는 이야기시고 그동안은 사실 1,700선까지 다가올 때마다 1,700선 맞고 좀 꺾이는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1,700선 뚫고 올라오면서 강력하게 또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또 1,800선까지 확인하러 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계속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준 차장님은 골드 매수 의견 그리고 연모 트레이더님은 매도 의견 주시면서 1,760에서 1,755선 이 사이에서 좀 여기까지 좀 반등해줄 때 매도 봐도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드렸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한번 짚어보고요. 저희는 유로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유로는 전일 대비해서 또 다시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0.4%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1.0889 선. 자, 유로는 과연 방향이 좀 어떻게 될까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두 분 다 매도 의견을 주셨네요. 지금 강달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준의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 지속되고 있는데 자, 먼저 우리 연모 트레이더님부터 전략 확인할게요. 네, 이 시간에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면 그러니까 강달러면 이 유로 같은 경우는 뭐 자동으로 하락을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제가요 네. 유로 얘기를 하지만 1,800불을 이렇게 갑자기 골드를 얘기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금을 갖고 있다가 1,800불에 팔아야 되나?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실물을 많이 갖고 계신가 봐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보통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만약에 그쵸. 너무 많이 올랐었을 때 그때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현물도 팔고 싸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유로는 뭐 유로에 대해 달러 대비 유로가 약세냐 강세냐 이렇게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달러 대비 달러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는 네. 자동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매도의 의견인데 예전처럼 이렇게 막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제가 요거 화면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옆에 차트 옆에 보면 여기 이제 달러 인덱스 15분 차트입니다. 네, 달러 인덱스 15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급등을 하면 유로가 급락을 하죠. 근데 최근에는 다시 또 급등을 했다가 또 지금 이제 이렇게 주춤거리고 있는데 앞에를 결국 이제 100달러를 돌파를 또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이 지금 S&P에도 그래서 약간의 매물이 나오고 유로도 이렇게 매물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만일하게 이 달러가 강하게 움직인다면 앞에서 우리가 골드가 이제 매수도 가고 매도도 가고 하지만 그들도 결국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유로 달러 인덱스와 관련해서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저희 진입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을 보면은 사실 오늘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막 이렇게 탄력적인 움직임이 아니거든요. 시세가 많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지금 오늘. 요 화면이 보여지는 건 거의 60분 차트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쏟아냈다가 어제 저녁 무렵에 한 10시까지 쏟아냈다가 들어 올렸다가 결국에는 수급선을 넘지 못하고 하락을 하고 있어서 사실 아주 그렇게 막 큰 편은 아닌데 이걸 조금 이제 짧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정말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뭐 들어가도 별로 먹을 자리가 많지 않은. 커 보이진 않고, 그러니까 유가가 오일이 그렇죠. 20불에서 옆으로 이렇게 질질 L자형처럼 있다가 조금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로 패턴이 조금 그런 패턴이라서 그렇게 막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관망, 매도이지만 매매로서는 관망. 알겠습니다. 자, 유로는 지금 뭐 달러 대비 계속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매도 쪽으로 보는 게 맞지만 진입을 해도 그렇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매도지만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관망 전략을 주셨고, 준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유로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로 가고, 근데 약세로 뭐 저는 아까 지수도 약간 그 상승 쪽으로 약간 베팅을 했기 때문에 유로도 이렇게 지금 그 꼬리 자르고 한 1.087 뭐 이 정도까지는 갔다가 1.088 이 정도까지 갔다가 조금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현 시점에서는 조금 짧은 시간 동안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매도를 들었는데 지금 유로존 자체로 보면은 지금 이탈리아랑 스페인 쪽 국채를 ECB에서 제일 많이 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빚이에요, 다 빚. 언젠가는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런 부채를 빼는 이런 작업이 시작될 텐데, 이탈리아는 이미 한 GDP 대비 이제 부채 비율이 한 50% 정도가 더 늘 거라고 해요. 한 180%까지 갈 거라고, 지금 130 정도인데 180 정도라고 이제 될 거라고 하고, 스페인 같은 경우도 한 100 정도인데 130% 정도가 될 거라고 하고, 그리고 곧 있으면 이제 국가 신용 등급 이제 무디스에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탈리아는 무디스 기준으로는 바로 투기 등급 한 단계 바로 위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 단계 다면은 바로 투기 등급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또 자본 조달하는데 금액이 더 이렇게 자본 조달 비용이 또 올라가게 되면서 좀 더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유로는 장기적으로 조금 더 약세로 될 그럴 가능성이 더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도 약세고 장기적으로도 약세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암울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단기적으로도 약세고 장기적으로도 약세일 것이다. 조금 반등. 네, 중기는 조금 반등. 네. 중기는 조금 반등.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 차장님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 한 3분가량 남겨놓고 있는데 외신센터 연결해서 빠르게 소식 전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의 코로나 확진 상태가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총 확진 케이스가 63만 9,600명으로 거의 64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사망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553명, 그리고 미국의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22%나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코로나 환자 수가 세계 2위에서 5위, 발병경 확진자 수의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을 정도로 지금 압도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확진자 수가 총 10만 명에 13,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했던 24만 명을 훨씬 넘어선 수치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제가 더욱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 뉴스에서는 나와 있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이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미국의 의회와 연준이 합작으로 내놓은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의 3,500억 달러 한도가 모두 도달해서 벌써 이 지원금이 동이 났다는 소식이 속보로 함께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 상태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까지 모두 지원금이 동이 나면서 지금 미국 의회가 완전히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됐는데요. 과연 이런 소식들이 어떻게 증시에 영향을 미칠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소식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아까 준 차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이네요. 이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이 3,500억 달러가 거의 다 이 소진이 됐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 듣고 돌아왔고, 그런데 저희 좀 이야기하는 동안에 오일은 다시 올라왔어요.
네, 20달러 위로 좀 올라왔는데 20달러에서 그렇게 훅 떨어지지를 않는 네. 거를 보면 저점은 딱 네, 저점은 어느 정도 좀 네.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도 5일 다시 20달러 위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황금연모 트레이더와 함께 하셨는데 연모 트레이더님 저희 방송 이후에도 더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해외 선물 황금연못 검색을 하시면은요 여러 가지 강의들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이시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